기초회로 실험 3주차 실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실험 목표는 저항회로에서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과 전류법칙을 적용하여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회로 해석법인 노드 해석법과 메시 해석법을 배워 실험을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될 저항들입니다. 330옴 하나랑 470옴 하나, 1kΩ 3개, 2kΩ 1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각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여 표에 기록하세요. 이때 전원 전압은 10V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회로를 구현하기 전에 이론을 통해 먼저 계산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의 저항값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인 R1부터 R3의 저항값이 330, 470, 1kΩ일 때의 계산값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회로에 집어넣어 표현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주차에서는 오메 법칙을 이용하여 직렬 회로의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3주차 때는 키르이호프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렬 회로에서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을 이용하여 계산값을 구해봅시다.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은 전압원의 전압은 회로의 다른 모든 소자에 걸린 전압의 합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이 표현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식에서 R1에 흐르는 전압은 옴의 법칙으로 다시 풀었을 수 있습니다. V는 R이므로 R1에 흐르는 전압은 IR1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R2에 흐르는 전압, R3에 흐르는 전압도 풀어서 쓰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된 전류 I를 묶어서 다시 수식으로 바꾸어 세 번째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항하여 I에 대한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식은 회로에서 모두 나타나 있는 값으로 대입하면 5.5mA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330, 470, 1kΩ일 때의 계산값을 풀어보았는데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는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환경을 띄워봤고요. 먼저 실험 1번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항값과 회로도를 옆에 하단에다가 띄워놨어요. 이 회로도를 보고 한번 브레드보드에다가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과 R2와 R3의 저항값은 이 첫 번째 경우인 330옴, 470옴, 1kΩ을 적용해서 한번 회로도를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 R1에 필요한 330옴과 470옴, 1kΩ을 준비해봤어요. 얘네 셋을 직렬 연결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0옴을 빵판 위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330옴이 꽂아졌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470옴을 꽂아줍니다. 자, 일직선에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470옴 옆에다가 1kΩ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30, 470, 1kΩ 한번 연결해봤고요. 이제 이 330옴은 플러스와 연결되니까 330옴
앞단을 플러스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330옴을 플러스에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kΩ을 뒷단을 마이너스와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도는 다 만들어졌지만 이제 전원을 넣어줘야겠죠? 전원을 넣기 위해서 플러스 부분에 와이어를 하나씩 더 빼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도 와이어를 하나씩 더 빼줄게요. 초록색이 마이너스, 노란색이 플러스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원공급기에 전원을 켜시고 전압원을 볼테이지인 10V를 인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웃풋은 모든 회로가 구성된 나중에 인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0V부터 맞춰주시고 이렇게 다 맞춰주고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브를 가지고 플러스는 노란색 와이어에다가 꽂아주시고 그리고 초록색은 마이너스 와이어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았으니까 다 이제 회로가 다 연결이 되었죠? 전원원까지. 이제 아웃풋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압이 들어가서 회로를 작동시키겠죠? 그리고 이제 표에 있는 측정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류 I와 R1과 R2와 R3에 각각 흐르는 전압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압값부터 구하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빨간 프로브는 V에다가 꽂아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C V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멀티미터 프로브를 가지고 R1에 흐르는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부분을 정 앞다리와 그리고 마이너스 프로브를 뒷다리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멀티미터 결과창을 보시면 1.8V인 것을 알 수 있죠. 1.83이라고 적어줄게요. 표에다가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1.83 측정값 그리고 이제 R2에 흐르는 전압값을 구해볼게요. 자, R2에 있는 저항을 앞다리, 뒷다리에다가 꽂아주시면 2.60V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6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3에 흐르는 전압을 측정하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5.60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값은 다 구해봤고 이제 전류 I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 I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빨간 프로브를 I 위치에다가 옮겨서 꽂아줘야겠죠? 그럼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꽂고 이제 DCI 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항 앞다리를 빼서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겠죠?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다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R1과 R2 사이에 있는
다리를 빼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R2 앞다리를 빼주고 연결이 되지 않는 아무 부위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R1과 R2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R1의 뒷다리를 플러스와 연결시켜주고 마이너스 프로브를 R2의 앞다리에다가 연결시켜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암페어 값이 나오게 되는데 값을 보면 5.55라고 나오죠. 이 값을 I 값에다가 써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저항값에 대한 전류값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실험 그 두 번째 1kg, 1kg, 1kg일 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만 다 빼주시고 이때 아웃풋 버튼은 꺼줍니다. 그 다음에 1kg을 가져와서 이쪽에 하나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저항 위치와 똑같습니다. 1kg, 1kg, 그리고 1kg.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부터 먼저 측정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I에다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꽂았던 프로브를 빼주시고 볼테이지에다가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DC 볼트. 이렇게 멀티미터 세팅은 끝났고 이제 아웃풋을 인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10V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부터 그러면 3.35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값을 적어줘 볼게요. 자, 다음에 R2는 얘도 똑같이 3.35가 나왔죠. R3도 3.2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값 똑같이 프로브 빼주시고 아래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DCI. 그 다음에 저항 앞다리를 하나 빼주고 다른 곳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끊어진 부분을 멀티미터 프로브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야 여기 찍어주시면 3.34mA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I 값은 3.34.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kg, 470, 330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누르시고 저항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1kg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470옴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330옴 자, 이렇게 마지막 회로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프로브를 빼서 볼테이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DC 볼트,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되었으니까 아웃풋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R1에 흐르는 전압은 5.57V, 다음은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2.60V, 마지막으로 R3에 흐르는 전압값은 1.81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 I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I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DC, I, 다음에 저항을 끊어줘야겠죠? 저항 끊어주고 다른 데다가 연결한 다음에 프로브를 이용해서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어디 한 부분이 끊어져 갖고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5.61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측정값은 다 적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나머지 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번은 실험 1번에서 했던 내용을 피스파이스로 재구현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는 실험입니다. ORCAD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ORCAD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봅시다. 저번 시간에 ORCAD 캡처 프로그램을 다루는 내용은 앞에서 간략하게 해봤을 텐데 다시 한번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일 먼저 누르시고 New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주차니까 이그잼 3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Creative a Blank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OK 눌러줍니다. 실험 1번에 대한 회로도는 왼쪽에 띄워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회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레이스 파츠 누르시고 먼저 전화번부터 그려볼게요. VDC로 검색하는 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소스 더블 클릭해서 가져다 놔줍니다. 그리고 저항은 R, 아날로그로 3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이어보면 되는데 와이어는 W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라운드가 하나 빠졌죠? 그라운드의 단축키는 G를 이용해서 띄울 수 있습니다. OK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회로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전압값과 저항값을 입혀줘야겠죠? 전압값은 문제에서 나왔듯이 10V로 설정해 주시고 여기 단위 V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사항이니까 10을 써도 되고 10V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첫 번째 상황인 330,
470 1kg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회로도는 모두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압값과 전류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시뮬레이터 이름은 아까랑 똑같이 이그잼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 이그잼3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되죠. 여기서 바이어스 포인트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를 런 피스파이스를 돌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전압값, 전류값 각각 해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혹시나 이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V랑 이게 꺼졌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 번씩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어디에 전압값인지 어디에 전류값인지 확인해서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전체 전류값은 직렬 회로기 때문에 모든 단자에 흐르는 전류값은 5.556mA로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I의 값은 5.556mA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10V로 들어가서 자, R1을 보시면 10V로 들어가서 8.167V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10V 마이너스 8.167V를 빼주시면 R1에 흐르는 전압값이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R2, R3도 마찬가지로 R2를 보시면 5.167V로 들어가서 5.556V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8.167V 마이너스 5.556V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3 같은 경우에는 5.556V로 들어가서 0V로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R3에 흐르는 전압값은 5.556V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인 R1과 R2와 R3가 1kΩ일 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kΩ이라고 써주시고 여기도 1kΩ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압값도 바뀌고 전류값도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류값은 3.33mA인 것을 알 수 있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R1에 흐르는 전압은 10V-6.6V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6.6V-3.3V 그리고 R3에 흐르는 전압값은 3.3V-0V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인 R1이 1kg, R2가 470, R3가 331 때의 상황을 다시 피스파이스로 돌려보겠습니다. R1은 1kg, R2는 470옴, R3는 330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런 피스파이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도의 전류값은 5.556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10V-4.4V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4.4V 마이너스 1.83V. 그리고 마지막으로 R3에 흐르는 전압값은 1.83V 마이너스 0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표에 옮겨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험 결과들을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표의 결과를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오차는 조금씩 존재는 하지만, 이거는 단자에 대한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만 비교를 해볼게요. 전류값은 5.56, 측정값은 5.55, 피스파이스 값은 5.56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자, R1에 흐르는 전압값도 1.83으로 다 동일하게 나왔고, R2에 흐르는 전압값도 2.61에 가까운 값으로 다 나오게 되었고, R3에 흐르는 전압값도 5.56, 5.60, 5.56으로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실험 3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의 전류값과 각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여 표에 기록하는 실험입니다. 이번에도 계산값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 전압은 두 전압원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회로들을 보시면 5V에서도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로 흐르게 되고 10V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전압원의 전압을 더해서 15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체 저항 또한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더하면 1kΩ 플러스 2kΩ으로 3kΩ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전압과 전체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 법칙을 사용하여 전체 전류를 구하게 되면 I는 R분의 V로 3kΩ 분의 15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5m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압, 저항, 전류값을 모두 구했으니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메 법칙을 적용하여 R1에 흐르는 전압을 구하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 곱하기 R1은 5mA 곱하기 1kΩ으로 5V의 전압이 흐르게 되고,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5mA 곱하기 2kΩ은 따라서 10V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값을 다음 표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값은 아까 구했듯이 5mA, 그리고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5V가 되겠죠.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10V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값은 앞에서 계산했듯이 전류값은 5mA, R1에 흐르는 전압값은 5V, R2에 흐르는 전압값은 10V로 나왔습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kΩ과 2kΩ을 형판에다가 꽂아볼게요. 자, 1kΩ 꽂아봤고요. 다음에 2kΩ 여기에다 꽂아볼게요. 자, R1의 앞단에는 5V가 꽂아져 있고 R2의 앞단에는 10V가 꽂아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한번 줘볼게요. 전압원이 2개이기 때문에 프로브도 전원 공급기에 꽂을 프로브도 2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프로브 2개를
슬레이브와 마스터에다가 꽂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스터를 10V로 인가시켜주고 슬레이브는 5V로 인가시켜줘 볼게요. 자, 여기 마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10V는 자, 이 프로브인데 이 프로브를 R1과 R2에 있는 전화번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R1의 뒷다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자, 이렇게 하나 연결했고 다음으로 R2에 있는 앞단이 플러스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을 꽂아봤고 이제 전화번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노란색 와이어는 플러스에다가 초록색 와이어는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빼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에 있는 전화번을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각각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10V의 전화번은 인가시켜줬으니까 이제 5V에 있는 전화번을 인가시켜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R1을 앞단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했고 다음으로 R2의 뒷다리가 5V의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이렇게 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와이어를 이용해서 빼줍니다. 노란색이 플러스, 초록색을 마이너스에다가 꽂아보고 이제 슬레이브 프로브를 이용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각각 연결시켜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로브끼리는 서로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되었으면 연결이 다 되었으니까 아웃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CC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멀티미터도 전원을 켜줍니다. 자, 먼저 R1에 흐르는 전압부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V 누르시고 자, 1kΩ이 R1이니까 얘도 양단에다가 프로브를 대고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도를 다시 보시면 플러스가 R1의 앞단과 연결됐고 뒷다리가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저항의 앞다리와 연결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만들어졌고 이제 재보면 5V가 R1에 흐르는 전압이 5V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오차까지 해갖고 5.03V라고 적어볼게요. 자, 다음에 R2에 흐르는 전압은
10.04. 자, 이렇게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값을 측정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값 I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프로브, 빨간 프로브를 아래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CI, 자, 이렇게 I로 바꿔봤고, 이제 전류 I는 지금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디에 측정해도 같지만 저는 이 저항 부분을 빼서 R1에 있는 저항 뒷다리를 빼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다리를 빼고, 자, 이렇게 여기 저항 뒷다리 R1에 뒷다리와 뒷다리를 플러스 앞 단자를 와이어의 앞을 연결시켜주면 5.03m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측정값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값과 측정값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3번을 마치고 이제 실험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